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 어떻게 좀 변해왔고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스터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점주님들이 어떤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고려를 해야 좀 더 효과적인 창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스터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스터디 카페를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좀 더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스터디 카페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 프리미엄 독서실로 넘어오고 그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점주님들은 어떤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 저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도 많은 프랜차이즈들과 상담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많은 점주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저도 4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이제 쌓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스터디 카페가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초창기에 한 막 7년 전, 8년 전 거의 초반에 창업했던 분들은 스터디 카페가 나눠먹기다, 전략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터디 카페는 나눠먹기가 절대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변해왔느냐? 극과 극으로 거의 극과 극으로 나눠졌다. 앞으로 이거는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같은 동네 한 반경 500m 내에 10개의 스터디 카페가 있다면 몇 개는 잘 되고 몇 개는 적자일 거고 중간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스터디 카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꽤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스터디 카페 나눠먹기다, 전략 없다라고 주구장창 하시는 거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창업 잘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실 겁니다. 매출 차이가 거의 뭐 두세 배 이상씩 차이 납니다. 특히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거의 할인 이벤트, 여름방학이라고 이벤트, 시험기간이라고 이벤트, 맨날 주구장창 이벤트만 합니다. 단가가 거의 4주권 100시간 기준으로 10만원, 11만원, 10만원, 9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14만원, 15만원 하는 데하고는 매출이 5, 600씩 차이 나요. 똑같은 회원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똑같은 회원이 있을까요? 좋은 데는 당연히 자신이 있으니까 비싸게 받을 거잖아요. 그런 명분을 주면 되니까, 그런 가치를 제공하면 되니까 손님들은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비싸다고 몰리는 게 아니라 비쌀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스터디 카페가 이제 한 5, 6년 전에, 7년 전에 그때 고등학생들은 스터디 카페 한번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라는 게 생겼네, 가봐야지, 독서실에서 넘어가야지. 지금은 그 7년, 8년 전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스터디 카페는 당연히 내 주변에 있네, 맞네, 나는 당연히 여기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터디 카페라고 가지 않아요. 내 집에 가깝다고 가지 않습니다. 스터디 카페 중에서도 이제는 좀 더 골라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터디 카페 내 집에 여기 가도 100m, 여기 가도 90m, 여기 가도 70m면 좋은데 골라가는 데가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더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주구장창 더 가격만 할인하고 잘 되는 데는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 것인가 명분을 찾고 있는 이런 시장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상권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고르셔야 할 거잖아요. 어떤 스터디 카페를 만들 것이냐,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프랜차이즈를 고를 것이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스터디 카페를 만들 것이냐, 이게 확실히 중요한데요. 제가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다른 미서 여구 다 필요 없고요. 프랜차이즈를 고르실 때나 개인으로 하실 때 정말 실력 있는 가구와 인테리어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가구와 인테리어는 맨날 똑같고 별 의미 특색도 없는데 이런 학습에 무료로 제공한다, 관리를 해준다, 이런 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 스터디 카페의 본질은 학생들이 왜 옵니까? 스터디 카페를 먹으러 와요? 관리 받으러 옵니까? 케어 받으러 옵니까? 아니거든요.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의 스터디 카페보다 가구가 월등히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공간 구성적으로 내가 깔끔하고 쾌적하고 좀 더 시야에 방해받지 않는 학습 공간이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쁠 필요도 없고요. 비싼 재료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에 실력이 있는 프랜차이즈를 고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 인테리어가 가장 큰 비싼 투자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 업체의 핵심은 가구와 인테리어입니다. 가구 인테리어 전문가를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반은 먹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개인으로 투자하려고 했을 때 물론 금액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어렵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로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은 가구 인테리어에 실력 있는 곳을 골라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어른들은 점주님들은 막 50대 60대잖아요. 아이 가구 뭐 그 공부 잘하는 거 해봤자 뭐하는. 얘들은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5년 9년 막 이렇게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얘들의 인식대로 가야 돼요. 얘들은 이 많은 스터디 카페에서 정말 좋은 데를 골라가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이게 또 양도 양수도 하셔야 될 거죠. 언젠가는 몇 년 뒤에 팔 거면 이게 뭐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관리만 잘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양도 권리금을 책정할 수 있는 가구와 인테리어도 고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 상담을 해보시고 개인 업체를 상담해 보시고 정말 뭐를 중점적으로 두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구를 볼 수 있는 눈을 높이는 것도 정말 큰 실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구와 인테리어의 실력자를 골랐다면 이 가구와 인테리어가 이 사람으로 따졌을 때 신체 몸뚱아리 약간 뼈대를 골격을 뼈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키오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키오스크가 장기 약간 유식한 말로는 뭐라 해야 되지? 오장육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키오스크가 피를 전체적인 스터디 카페와 회원들에게 깨끗하고 원활하게 피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키오스크가 중간에 먹통이 되거나 버퍼링이 생기거나 뭐 다른 스터디 카페보다 할 게 없거나 뭐 소프트웨어가 부실하거나 하드웨어가 부실해. 근데 돈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이. 그러면은 속천불 납니다. 제가 한 4년 운영해보면서 저도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키오스크를 교체를 했거든요. 키오스크 업체를. 해보니까 지금은 확실히 좀 더 효과가 있고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이 소프트웨어거든요. 결국은 하드웨어는 좀 이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게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그리고 서버 관리를 어떻게 이 키오스크 본사에서 하느냐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막 시험 기간에 트래픽이 몰리는 그 시기에 버벅대고 버퍼링이 생기면 서버가 그냥 과부하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서버에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창 시험 기간에 뭐 문이 안 열려요. 키오스크가 꺼져. 막 그러면 성질 나가는 여러 카드 막 결제하러 오는데도 결제 막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환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앱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퇴직하고 하시는 분들은 60대고 있으실 거고 50대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을 앱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모든 것들은 핸드폰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앱을 가지고 합니다. 이 앱이 좋은 소프트웨어로 깔려있고 또 앱이 공부하고 내가 이거를 뭔가 게임처럼 잘할 수 있고 학습도 관리를 잘 해주고 뭔가 앱으로 시간 관리도 해주고 출결 다 관리해주고 하여튼 이 앱으로 소프트웨어가 정말 좋은 걸 고른다면은 학생들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손님을 이끄는데 핸드폰으로 촬영하는데 이게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꺼진 것 같아요. 키오스크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키오스크의 본질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버 관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뭐 지문 인식, 그다음에 뭐 안면 인식, 이 동공 인식, 뭘 인식해서 거기에다가 뭐 1,000만 원 더 붙이고 500만 원 더 붙이고 키오스크가 막 2,000만 원 넘어가요. 그런 거는 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안면 인식 안 되더라도 동공 인식 안 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는 이 심장의 펌핑질만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고 그런 영양분만 내 몸에, 내 뼈대 우리 스터디 카페 회원들에게 잘 공급하고 맛있는 것만 이렇게 공급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잘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또 뭐 안면 인식하고 뭐 지문 인식, 뭐 동공 인식 이런 게 인식률이 아직 지금 기술로 얼마나 높을까요? 그래서 뭐 지문 인식률 높이려면, 안면 인식률 높이려면 비슷한 얼굴도 오케이 시켜서 출입문 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키오스크라는 영세한 업체에서 뭐 LG나 삼성처럼 그런 인식률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도 LG전자를 다녀서 그런 뭐 음성 인식 이런 인식에 개발에 참여해봐서 아는데 그런 인식률을 높이기에는 상당히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투자금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미사 요구를 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정말 심플하지만 영양가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그런 키오스크를 선택하면은 이 가구와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키오스크로 혈액과 영양분을 잘 공급한다면은 일단 경쟁인 상권에 들어가서 내가 운영 관리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창업에 있어서 성공 창업에 있어서 남들보다 한두 발짝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고르실 때나 키오스크를 고를 때나 개인으로 하실 때 뭐가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면 창업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출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순수익도 올려가지고 좀 더 오래도록 순수익을 뽑아내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래도록 하기에 좀 그렇다 그러면은 좀 더 높은 권리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가구, 인테리어, 키오스크 이거는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